오전 정례 브리핑에 참석한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이 선거자금 불법 모금 관련 FBI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봄 교통혼잡세 시행을 앞두고 어제 이에 반대하는 뉴저지주 의원들이 MTA 관계자들을 만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오전 퀸즈의 한 자택에서 3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54세 남성이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습니다. 수백 명의 뉴요커가 오늘 이스라엘을 위한 행진 집회 참가를 위해 워싱턴 DC로 향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선거 자금 불법 모금 의혹으로 FBI의 수사를 받고 있는 에릭 애덤 뉴욕시장이 오늘 오전 정례 브리핑을 개최했습니다. 뉴욕시청 브룩노에서 개최된 이번 회견에서는 FBI 수사 관련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30분 뉴욕시 시청에서 정례 브리핑이 개최됐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에릭 애덤 뉴욕시장은 최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으로 인해 중호 범죄가 우려스러운 수준이라며 뉴욕시경과 협력해 중호 범죄 근절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뉴욕시 그 어떤 곳에도 중호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뉴맨해튼에 위치한 프라이빗 주차장 입구 바닥에 난 커다란 구멍으로 엠트랙 선로가 훤히 들여다보여 안정상의 문제로 엠트랙 운행이 중단된 것과 관련해 이번 주 목요일경 운행이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에릭 애덤 뉴욕시장 선거자금 불법 모금 관련 FBI 수사와 관련해서는 자신은 FBI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그들은 그들이 해야 할 일을 하도록 두고 자신 역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은 뉴욕시 경관으로 재임했던 시절은 물론 브루클린 보로장 역임 시절 그리고 뉴욕시 시장으로 일하는 현재까지도 늘 변함없이 법을 지키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강조하며 자신은 법을 지키며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해왔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FBI는 애덤 시장이 투르키예 정부 및 건설사로부터 불법적인 선거 자금을 지원받을 것을 추정하고 애덤 시장의 선거 자금 모금 책임자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은 물론 애덤 시장의 핸드폰 기록 및 문자 정보를 이미 확보하고 애덤 시장이 브루클린 보로장이던 2021년 여름 뉴욕시 소방국장에게 전화해 투르키예 총영사관 건물 사용 허가를 빠르게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연방법상 외국 국적자 또는 외국 정부나 외국 기업으로부터 선거 자금을 받을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FBI 수사가 급물살을 타며 파장이 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덤 시장은 여전히 다만 자신은 가장 높은 윤리적 기준을 지켜왔으며 이와 관련해 기소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KBTV 뉴스 이창원입니다. 내년 봄부터 뉴욕시는 교통 혼잡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반발하고 있는 뉴저지주는 연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에 돌입했는데요. 어제 뉴저지 의원들이 MTA 관계자들을 만나 교통 혼잡세 논의를 이어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보도에 정지원 기자입니다. 내년 봄부터 뉴욕시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맨해튼 60스트릿 남단으로 향하는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교통 혼잡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교통 혼잡세 시행을 앞두고 뉴저지 및 뉴욕에서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제 뉴저지주 의원들이 뉴욕에 위치한 법원에서 MTA 관계자들과 만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뉴저지주는 교통혼잡세 부과 정책은 뉴저지 주민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안겨주는 처사로 통행료까지 포함하면 이중 부과라는 지적과 함께 이번 교통혼잡세 방안을 승인해준 연방정부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뉴욕시의 교통혼잡과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차량 운행을 줄이고자 만든 해당 정책으로 인해 되려 더 많은 차량이 교통혼잡세 징수를 피하기 위해 우회하며 에너지를 낭비할 것은 물론 뉴저지로 우회하는 차량들로 인해 뉴저지의 교통혼잡 및 환경오염을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뉴저지주가 연방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연방교통부가 교통혼잡세 징수로 뉴욕시의 줄어들 환경오염과 교통혼잡에 대한 연구에만 치중됐다며 혼잡세 시행이 뉴저지에 미칠 영향 등 거시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하길 촉구한다는 내용과 함께 교통혼잡세 계획안 추진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는 법원 차원에서 교통혼잡세 시행을 막아내지 못할 경우 뉴저지주의 교통혼잡 및 공해로 발생할 천식 등 질병과 관련한 치료비를 지원토록 요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같은 소송에 대해 잔오리버 MTA 회장은 교통혼잡세를 징수하면 교통체증이 줄어들어 뉴저지 통근자들에게도 되려 좋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뉴저지 주민들 대다수가 이번 정책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통행료에 혼잡세까지 부과하는 MTA 측이 예산을 불리려는 부당한 계획안을 추진하며 되려 이득이라고 말하고 있다며 뉴저지주 주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교통혼잡세 추진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오늘 아침 뉴욕시 퀸즈의 한 50대 남성이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그는 침착한 목소리로 자신이 자택에서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고 자박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3명의 남녀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모두 흉기에 찔린 채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뉴욕시경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퀸즈 한 자택에서 3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용의자가 자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케빈 윌리엄스 뉴욕시 부국장은 오늘 아침 113 경찰서에 54세 남성이 찾아와 매우 침착한 모습으로 자신의 범행 사실을 털어놨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퀸즈에 위치한 자택에서 자신이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고 털어놨고 이에 뉴욕시경이 그의 자택인 뉴욕시 퀸즈 세인트 얼번스 밀번 스트리트에 위치한 그의 집으로 출동했으며 현장 1층에서 여성 1명과 남성 1명이 숨진 채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2층 침실에서 또 다른 여성 피해자가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시경은 사망한 3명 모두 흉기에 의한 자상으로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들의 나이 및 신원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경찰은 용의자가 그들과 어떤 관계였는지, 주택 소유주 및 세입자 간의 갈등이었는지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자수한 50대 남성은 구금된 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이창원입니다. 오늘 아침 맨해튼 업브리사이드에서 250명의 친이스라엘 지지자들이 5대의 버스를 나눠 타고 워싱턴 DC로 향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행진이라는 친이스라엘 지지 집회에 참석을 위해 미 전역에서 수많은 명이 워싱턴 DC에 집결했습니다. 정지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수백 명의 뉴요커가 이스라엘을 위한 행진이라는 이름으로 맨해튼 어퍼 이스트 사이드에 집결해 워싱턴 DC로 향했습니다. 이번 행진에는 약 250여 명이 참가해 5대의 관광버스를 나눠 탑승하고 워싱턴 DC로 향했습니다. 오늘 오전 6시 30분 맨해튼에서 출발한 버스는 워싱턴 DC로 향해 이스라엘에 대한 연대를 보여주고 반유대주의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 전국적으로 모이는 집회에 참석하기 위함입니다. 미 전역에서 수만 명의 친이스라엘 시위자들이 집결할 것으로 보이며 맨해튼에서만 250명이 이번 집회 참가를 위해 버스에 몸을 실은 것입니다. 가자지구에서 13일 기준 총 11,320명이 사망한 가운데 어린이가 4,650명, 여성이 3,145명 숨진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가자지구에서는 휴전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측은 인질 석방 없이는 휴전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양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국토안보부는 수만 명이 집결하는 시위에 긴장하고 방어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칫 대형 폭력 시위로 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토안보부는 위험 수준 1을 지정하고 광범위한 연방기관 및 보안, 사고관리가 필요하다고 공지했으며 특히 친이스라엘 시위대가 집결하는 상황에서 친팔레스타인 시위대가 갑작스럽게 현장에 참석할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뉴욕시 스태튼 아일랜드에서는 친팔레스타인 지지 집회도 열렸습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확산하는 빈대가 최근 뉴욕에서도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포스트는 올해 들어 지난 10월 말까지 뉴욕에서 빈대가 확인됐다는 신고 건수가 모두 2,667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7%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 시내 5개 보로 중에선 브루클린이 가장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브루클린의 빈대 신고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한 928건이었습니다. 빈대의 급증은 최근 남부 국경을 통해 입국한 망명 신청자들의 증가 현상과 관련이 있다는 추측이 제기됐습니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지난 9월 말 열렸던 뉴욕 패션위크 행사를 빈대 확산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올해 유럽에서 빈대 문제가 가장 처음 불거진 프랑스의 패션업계 관계자들이 대거 뉴욕으로 출장을 오면서 빈대가 옮겨졌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뉴욕시는 외국의 빈대 확산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있다며 현재로선 뉴욕 주민들이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1일 뉴욕타임스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불법 이민은 물론이고 합법 이민에 대한 제한도 강화하는 엄격한 이민 정책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권좌에 앉게 된다면 첫 번째 임기 때보다도 더욱 강력한 반이민 정책을 펼칠 전망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년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미국 전역에 불법 이민자 추방을 위한 대규모 수용소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매체는 이 계획이 실행될 경우 미국에 이주한 지 수십 년이 지난 불법 이민자들까지 포함해 수백만 명의 불법 이민자들이 추방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학생 취업 비자 신청자를 대상으로 미국의 위협적인 사상이나 태도를 지녔는지에 대한 검사를 강화해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문을 대폭 좁힐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외에도 탈레반을 피해 난민으로 미국에 입국한 아프가니스탄인 등 인도적인 이유에서 미국 거주가 허용된 이민자들에 대해서도 실제 난민 자격이 있는지를 재조사하는 계획과 미국에서 출생했다고 하더라도 불법 체류자의 자녀일 경우에는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주 법원은 지난 2일 나소 카운티와 라스베이거스의 카지노 업체 센즈의 계약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뉴욕주는 지난 봄 센즈에 99년간 콜로세움 부지를 임대하는 계약을 맺고 40만 달러를 들여 카지노를 건립하려는 계획을 두고 있었습니다. 콜로세움 부지 옆에 위치한 호프스트라 대학은 지난 4월 이에 반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학은 지난 봄 카지노 건립에 대한 투표를 진행하기 전 공공회의와 환경평가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고 이는 공공회의법, 뉴욕주 환경심사법 등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리카 카푸어 뉴욕주 법원 판사는 호프스트라 대학이 나소 카운티가 리스에 대한 공개 조사를 의도적으로 피했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설명하고 이를 받아들였으며 이에 따라 계약은 무효가 됐습니다. 센즈 측은 계획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주로 다가온 올해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장거리 여행을 떠나는 여행객 수가 팬데믹 이전 수준을 넘어 사상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전미 자동차협회 AAA는 올해 추수감사절 연휴인 22일 수요일부터 26일 일요일까지 5일간 미 전역에서 총 5,540만여 명이 50마일 이상 장거리 여행을 떠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남가주 지역에서 떠나는 장거리 여행자 수는 총 460만여 명으로 이는 사상 최다치를 기록했던 지난해 추수감사절 여행자 수보다 3% 증가한 것이자 팬데믹 직전인 지난 2019년에 비해서는 3.5%가 늘어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